지나가다가 속도전떡 파는 그 아주머니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렇게 가만히 서서 그냥 그거 봤어요. 그냥. 넌 돈이 없니? 왜 쳐다보고만 있니? 돈이 없이요. 속도전떡을 이 정도 크기를 이제 저한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 꽃제비 친구들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고야. 서로를 근데 나눠줘야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눠서 먹었습니다. 회령에 너 혼자 못 간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순간에 제 몰골이 그냥 꽃제비로 그냥 변화갔습니다. 오늘도 이만감 찾아준 새로운 탈북미녀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부잣집 딸에서 한순간에 꽃제비로 전락해서 청진역을 떠돌아다니던 함경북도 회령에서 온 정윤아 씨입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온 정윤아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담장 꽤 높았던 부잣집 딸이었는데요. 11살 때 사고 아닌 사고로 꽃제비가 되어서 청진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이 있는데요. 그분을 찾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저씨, 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연락 주시라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윤아 씨, 회령에서 오셨어요. 외모가 얼굴이 되게 이국적이에요. 네. 굉장히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눈이 제가 좀 갈색이었습니다, 많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보면 이제 너 왜 이렇게 애기가 이쁘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너 아이 놓고 가? 막 이렇게 물어보고는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빠가 좀 겸손하게 아이 뭐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딸이 이제 잘 키워가지고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보내갖고 인민 배우 시키가시오 뭐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해줬습니다. 북한에서도 예쁘면 뭐 배우 시키겠어요. 뭐 이런 농담을 하나 봐요. 네. 뭐 제2의 홍영이로 키우겠다고 막. 네, 큰일 나지 뭐 홍영민 배우. 네, 달력에 이렇게 홍영이 사진에 딱 있으면 우리 딸이 더 이뻐요 이렇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약간 서구적인 이미지 사람들이 어릴 때 보면 인형같이 예쁘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많이 예뻐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배우 했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똑 부러지는 말솜씨나 이런 것 때문에. 송희 씨도 양강도 기름집 부잣집 아니었어요, 딸?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도 뭐 상층에서 또 이렇게 귀엽게 또 잘 키워줬기 때문에 또 오늘의 이 자리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 잘난 척 대회죠, 오늘. 거기 얼마나 잘 살던 부잣집 딸이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네, 세탁기, 뭐 냉장고, 뭐 TV도 이제 뭐 흑색 TV냐 천연색 TV냐 이거에 따라 이제 레벨이 갈리는데 저희는 이제 천연색 TV도 계속 바꿉니다. 돈이 진짜 있으니까 많았구나. 그냥 새 모델이 나오면 그것도 바꿉니다. 일단 바꾸고 냉장고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가 끊기면 이게 돌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중국에서 이 자동차 그 배터리를 가지고 나와서 충전했다 그거로 돌립니다. 근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뭐 이제 엄마가 또 정미소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시다 보니까 집에 뭐 도람통이라고 다들 하시잖아요. 도람통에 그 쌀 넣으면 300, 400kg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막 몇 톤씩 막 쌓아놨었어요. 집은 얼마나 컸어요? 집이 이게 뭐 평수를 보려면은 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커가지고 도둑이 이제 언제 한번 들었었어요 제 집에. 그래서 아빠가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거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40cm 두께 원목을 빼가지고 그걸 3m까지 이렇게 담장을 올려갖고 집을 쫙 둘러 막. 잘 사는 집일수록 담장이 높거든요. 이거 전 세계 다 똑같네요. 이제 아빠가 그거로도 이제 성이 안 차시니까 풍산개 7마리를 마당에다 딱 풀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좀 군인이셨는데 이제 레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당 책임비서 차를 타고 이제 대학교까지 등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차가 벤츠였어요. 가 있어. 북한에서.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김정일이가
그런 시 간부들한테 이제 선물 이렇게 수여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김정일 그 글자가 이렇게 흘려서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기체. 김정일 이렇게 필기체로 뭐 김정일이 준 권총이나 뭐 이런데 이제 그 글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빠가 그 권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글자를 이야. 아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차에다 이렇게 김정일 이렇게 써가지고 휘파람으로 바꿨습니다. 그 로고를. 그래갖고 그 휘파람 차가 집에 딱 올라와갖고 날 태워서 흙먼지를 쫙 날리면서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해령다리 딱 건너갖고 김준수 경대 앞에 딱 내리면 이 친구들이 그냥 막 저를 막 그냥 두려움에 찬 눈으로 이렇게 막 쳐다봅니다. 근데 제가 이만갑을 하면서 들었던 이제 얘기 중에 가장 부유한 생활을 맞아. 하신 분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잘 살았다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꽃제비가 그러게. 됐다고 했는데 왜 꽃제비가 어떻게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빠가 차강도에서 군사복무를 하셨습니다. 하시다가 97년도에 이제 제대가 돼가지고 아빠가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물품 받은 거, 뭐 쌀 이런 거 식량을 많이 챙겨놨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래서 그걸 다 그냥 이 나무 이런 나무 박스에다가 다 포장을 해가지고 기차에다 싣고 회령까지 들어오는데 이제 한 뭐 2, 3개월 걸려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다가 뭐 가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97년도에 해령을 들어왔는데 이게 뭐 북한은 형제들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 뭐 사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서 이제 겨우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자강도에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그 좀 살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청진에서 살던 이모가 잠깐 해령시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거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좀 데려다 줘라. 그래서 이제 돈도 주고 옷까지 다 챙겨줘가지고 저를 따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청진을 갔는데 이모가 그 중간에 이제 좀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유나야 내가 너 데려가고 싶은데 이모가 그럴 능력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그 해령시에 들어가는 그 국경경비대원들한테 이제 돈을 20원인가 50원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 조카가 그 해령역에만 내려주면 집에 알아서 찾아 들어간다. 그렇게 네.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겠대요. 그래서 돈 주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 받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승리호팔 그 목탄차에다가 태우고 청진역까지 저를 이제 싣고 왔었습니다. 왔는데 저보고 이제 뭐 꼬마야, 니 여기 잠깐 있어라. 내가 뭐 잠깐 뭐 갔다 올게.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렸습니다. 근데 날이 어두워지고 보였는데도 안 나타나. 아이고야. 이런. 도망갔네. 그래서 이거 어머 나 이거 어떡하니? 이거 어떻게 집을 찾아 들어가나? 막 이렇게 하고 너무 겁이 나고 막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녁을 이제 그 청진역에서 혼자서 자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갈 곳이라고는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 뭐 이런 그 긴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하고 누워 있는데 꽃제비 애가 이렇게 탁 다가오더니 이래요. 이렇게 꼭 끌어안고서는 자야지. 아니면 다음날 일어나면 옷 같은 거 다 벗겨간대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나 옷도 없고 그냥 이거 다 그냥 입은 거가 끝인데 없는데 이거 옷 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끌어안고서는 이제 거기 누워서 이렇게 어떻게 뭐 자다 깨다 하면서 어떻게 잤습니다. 하룻밤을 넘겼는데 이제 또 이틀째, 3일째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유 뭐야. TV 친구들이 이제 얘가 버려졌구나. 버려지고 부모가 없는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니 넌 왜 집에 안 가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두려운 마음에 이제 부모가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 부모 있는 아이야. 나 집 해령에 있어. 나 여기 이모 집에 놀러 왔다가 지금 잠깐 길 잃어서 그래. 이렇게 했더니 이게 얘네가 이제 보고 압니다. 버려진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밥은 먹었나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다. 그래서 그때가 한 3, 4일째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얘가. 그러니까 얘네가 수남시장을 데리고 가갔다는 겁니다. 저를. 그래서 데려다 놓으니까 수남시장이 얼마나 큰지 그냥 사람이 막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 지나가다가 속도전떡 파는 그 아주머니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렇게 가만히 서서 그냥 그거 봤어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저한테 이제 넌 돈이 없니? 왜 쳐다보고만 있니? 이렇게 이제 그 환경북도 사투리를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겁나고 이게 내가 앞에 말을 하면 이 아줌마가 저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안 되는 사투리인데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이요. 그냥 그 앞에서도 그냥 돈이 없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 그 동복 안에 무슨 옷 입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냥 동복 이렇게 단추를 벗겼더니 그냥 그 안에 이렇게 뭐 저희 아빠가 이제 그 평양에서 88년도에 제 13차 그 청소년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오빠 이제 크면 준다고 이제 단복을 사갖고 왔던 게 있어서 그걸 위에다 이게 제가 입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입다가 물려준 거를. 근데 그거 벗어주면 속도전도 하나 주겠다 해요. 그래서 그럼 뭐 배고프니까 벗어주고 가지시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속도전독을 이 정도 크기를 이제 저한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 꽃제비 친구들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고야. 저를 근데 사실은 혼자 다 먹고 싶었는데 그냥 나눠줘야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이거 다 같이 먹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진짜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진짜야 나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나눠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 효령에 너 혼자 못 간다 막 이러면서 가다가 깔려 죽는다는 겁니다. 기차가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못 간대요. 그래서 그래도 난 찾아가야 돼. 난 거기 부모가 있고 난 부모 없는 아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얘네가 이제 저보고 낯선 사람이어서 가자 그러면 절대 가지 말라. 그러면서 위험하니까 그냥 될수록이면 자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라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순간에 제 몰골이 그냥 꽃제비로 그냥 변화갔습니다. 아니 그게 뭐 며칠 동안 있던 게 아니라 시간이 길어졌어요? 이게 9월 달에 제가 이제 청진역에 와가지고 12월 달 공진날 지나서 이제 집에 찾아 들어왔어요. 아니 부모님 있는데 아빠가 찾으러 오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1998년도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사망 이후에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가 최악입니다. 막 그냥 사람 죽으면 그냥 막 달구지에다 실어다 그냥 막 파먹고 이럴 텐데 뭐 우리가 개인 전화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체국에다가 가서 뭐 해령시 우체국에다 전화를 해서 누구 몇 반에 누구 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집을 사람이 가서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이제 저랑 연락을 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해령역을 처음 가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리고. 11살이고 뭘 알겠습니까? 근데 막 이렇게 막 잘못 정확히 이제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진역에서 이렇게 있는 게 막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에 이렇게 20대 여자가 이렇게 저한테 다 와가지고 너 내가 보니까 이렇게 어린애가 여자가 이렇게 혼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데리고 가서 동복도 사주고 뭐 동화도 사줄 테니까 같이 맛있는 거 먹여줄 테니까 가재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계속 따라가면 이제 팔아버려가지고 뭐 손목, 발목 잘라가지고 뭐 돼지굴에 나눠가지고 살을 찧어가지고 팔아버린다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겁을 주는 겁니다. 꽃제비들이.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가자 그러면 아니 됐어요. 저 엄마 아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밀어내고 이랬는데 이걸 막 뭐 이제 제가 막 뿌리치고 안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중년의 여자를 데리고 여자가 나타나더라고요. 어머나. 와가지고서는 저를 이렇게 딱 잡습니다. 어머나. 봤더니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보고. 그래서 어머나. 난 부모가 있는데 왜 너를 따라가라 이렇게 하니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꽃제비 애들이 저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보고 이렇게 7명이 저한테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막 이제 그 좀 큰 막 14살쯤 되는 그 오빠 2명이 그 무리에 이제 있었는데 오더니 그 아이 우리랑 같이 있는 애입니다. 보내주시오. 막 그 아이 그렇게 데려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가갖고 막 안전운동지 데리고 오겠습니다. 막 하면서 막 아줌마들 얘기하니까 이 아이 니네랑 같이 있는 애니? 얘 꽃제비니?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꽃제비 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는 우리랑 같이 지내는 애니까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보내주시라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줌마가 이렇게 탁 쳐다보니까 꽃제비들이 무서워 보이는 겁니다.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막 달려붙어가지고 이 짐도 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성주 씨 이게 꽃제비들도 이렇게 막
서로가 막 위해주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럼 제가 98년도에 청진역에 있었어요. 예. 수남장마당에. 어머 혹시 은인이 아니세요? 혹시 그 오빠 아니야? 그리고 제가 그때 저희 친구들이 7명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작가님하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소리 기억 못 하겠네. 기억나요? 어리니까 그때는.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꽃제비가 두 부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리 꽃제비하고 단신 꽃제비가 있는데 특히 단신 꽃제비 같은 경우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특히 얼어 죽어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막 도와주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아이를 저희 무리로 안 들여와요. 왜냐하면은 저희도 관리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 그룹에다 소속시키진 않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만 지켜보고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그 어려움을 해결만 해주지 저희가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우리랑 같이 살자 절대 이렇게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꽃제비 생활을 어렵게 하다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생명의 은인을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무슨 일이에요? 어떤 분이세요? 예, 이제 엄마 아빠한테 무조건 죽으나 사나 찾아가야 되니까 청진학생만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도 싹 기억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키 크고 막 덩치도 좋으시고 이제 좀 잘생기신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아니요 너무 청진학생 기차가 언제 들어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6시에 들어온다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 알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돌아서서 가는데 이제 막 뒤로 막 그냥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아저씨 손을 확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아저씨 제가 사실은 해령에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찾아가야 되는데 혹시 아저씨 어디까지 가시나요?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나는 샛별 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샛별은 해령역을 지나서 갑니까? 그러니까 지나서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저씨 여기 가면 저 좀 데려다 주시라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 왜 엄마 아버지가 없니?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이제 해령에 있고 저는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여기 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밥은 먹었나? 그래서 밥 못 먹었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 이제 그 월병 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한 타스가 뭐 5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 한 타스하고 요만큼하고 이렇게 사주더란 말입니다. 먹으라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오빠도 굶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못 먹고 이제 이게 동복 주머니에다 다 놓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야 너 먹으라고 사주니까 왜 안 먹니? 그래서 그냥 좀 이따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 왜 안 먹니? 아까워서 안 먹니? 그래서 오빠 주려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 한 탓을 더 사줘. 아이고야. 그 아저씨 그래. 그래서 저 지금도 생생하게 너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정말 이제 여기서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막 기차가 들어왔는데 이게 기차인지 뭐 지옥철인지 그냥 사람이 그냥 뭐 하차방통에도 달라붙고 막 그냥 뭐 이게 유리도 하나도 없습니다. 유리가 깨져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가 깨진 거기로다가 아저씨가 이렇게 날 올리더니 이렇게 막 세상에.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정말 괜찮아. 넣었는데 아저씨가 이게 너무 이제 당황하고 이런 아이를 처음 보다 보니까 이름을 안 물어본 겁니다. 저한테 이름을 모르겠으니까 꼬마야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저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사람을 해치고 오시는데 영화다 영화. 진짜. 나 인생 처음 본 아저씨가. 문이 저기 앞에 있는데 아저씨가 못 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막 아저씨가 거기 아이 타고 있으니까 다치지 않게 좀 비켜주시라요 하면서 막 파헤치고 이렇게 사람 그 사이를 막 헤집고 그 오던 모습이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애가 너무 작고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더럽고 그냥 엄마가 또 공주처럼 해준다고 머리는 잔뜩 길러놔가지고 여기에 그냥 막 이석회가 그냥 막 껴있는 겁니다. 그냥 막 때에 그냥 이런 아이를 더러워가지고 만지기도 싫을 것 같은데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목에다가 목마를 아이고야. 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탔습니다. 목마 태워서 세상에 그 꼬질꼬질한 아이를. 그래서 그 상태로 몇 시간을.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기차가 섰다가 출발을 했는데 뭐 새벽 5시쯤 돼가지고 이제 해령역에 기차가 섰습니다. 네. 그 한 번 아빠가 이제 제대돼 오면서 딱 와봤던 곳인데도 그 해령천 그 흐르는 거랑 막 해령 다리 뭐 이렇게 장마당 질러서 가는 오작교 다리가 거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 여기가 해령이 맞구나, 내가 찾아왔구나, 내가 안 죽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내렸는데 막 그때서부터 이제 막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이 막 보입니다. 막
그래서 막 그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아저씨 손도 막 뿌리치고 아, 그 아이씨 같이 내렸어요? 네. 어머나 아저씨가 같이 뿌리치고 막 혼자 뛰어가니까 아저씨가 막 야 아저씨 같이 가야지. 야 아저씨 그럼 너무 미끄러져서 야 넘어져 막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봐야 안심이 되니까 이 아이씨. 네, 그래서 같이 내려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골목에 걔 할머니 집이 있는데 해물을 막 두드리니까 오빠가 이렇게 뛰어나오고 세상 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탁 열었는데 오빠가 몇 개월 만에 이제 오빠 얼굴을 탁 보는 순간에 그냥 살았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할머니 하고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자강도에 가 있어야 될 애가 이제 꼬제비가 돼갖고 이렇게 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야. 할머니가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그냥 기절하셨나 봐서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아버지는? 그러겠네. 뭐 저희 아버지는 그냥 목속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누군가 이게 내 딸이 맞나. 저도 이제 내 아이의 아빠인데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막 경기를 일으킬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이제 평생을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하고 연락이 아예 끊겼어요. 이제 제가 살아남고 다음에 아빠가 청진을 가셨다가 이제 그 국토감독 때 그 도성을 찾아갔더란 말이에요. 나가가지고서는 집에 가보니까 아빠가 너무 집이 참 어렵게 살더랍니다. 아이가 둘이 있고 뭐 아내도 있고 이렇게 사는데 너무 이렇게 뭐 여유롭게 사는 집은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참 근데 아버지가 이제 보고 오셔가지고 아이고. 나중에 더 잘 살아지고 이러면 은혜 갚을 때가 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갔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뭐 쌀을 이렇게 사주고 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 윤아 씨, 그 아저씨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오늘 여기서 좀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저쪽 보시고요. 여기 손 흔드는 데 보면 예, 아저씨하고 부르시면서 하세요. 아저씨 그때는 제가 너무 이렇게 어리고 애기고 너무 이렇게 말랐기 때문에 아저씨가 저를 봐도 기억하실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저씨도 그런 일이 한 번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 기억하시고 또 이거 방송 보고 계시면 아저씨가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 키다리 아저씨라고 그럽니까? 네. 이런 분들 네. 예, 도움 주신 그분이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중국 땅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건강히 언젠가 만나는 날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윤아 씨 이만갑에 오신 걸 열렬히 환영합니다.